증상 중에 혹시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좀 증상 중에서 네네네. 이거 말고요. 예. 변비가 있거나 또는 장에 염증처럼 설사가 자주 나거나 이 배변 활동이 정상적으로 바나나 형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너무 딱딱하게 나와도 문제, 예. 너무 무르게 나와도 문제, 예. 그다음에 뭐 혈변 나오거나, 혈변. 예, 그다음에 복통이 있거나, 네. 살이 빠지시거나. 성남시 의사회와 함께하는 비욘디 라이브. 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채널이 닥터 성남시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씨. 예. 그래서 저는 부르는 저 성씨잖아요. 남씨인데? 성냥. 예. 저희 이제 성남시 의사회에서 네. 보험이사를 맡고 계시는 네. 그 성혜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네. 연세생명나무 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사실 뭐 내과 전문의로는 워낙 유명하셔서 또 예전에 의협 활동하실 때에도 네. 몇 번 이렇게 비욘디 라이브 방송 하셨었는데 네. 오늘 뭐 저희 비욘디와 그리고 네. 성남시 의사회를 위해서 네. 기꺼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이게 네. 저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소화기 암 예. 검진을 통해서 네. 예방할 수 있는 그쵸.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5대암을 들고 왔거든요. 와, 예. 원래 우리가 이제 검진의 5대암 검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간암, 그다음에 위암, 네. 대장암, 네. 유방암, 자궁암 이렇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소화기니까 소화기 암만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그다음에 췌장암, 오, 최장암. 그다음에 담도암. 근데 이 뒤에 두 개들이 굉장히 무섭고 예후도 안 좋고 걸리면 안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소화기 암은 특징이 혈액 예. 검사 없이 모두 검사로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질환입니다. 눈으로 진단할 수 있는 네. 소화기 암. 예. 예, 우리 예방하는 방법까지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이 대장 내시경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대장암 마커도 있지만 사실 마커는 굉장히 민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진행됐을 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눈으로 이렇게 대장 내시경으로 진단을 할 수가 네.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용종부터 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퍼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폐쇄가 일어나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발견하는 건 요 단계에서 진단을 해서 떼버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사님, 저희가 저렇게 내시경으로 미리미리 한다면 네. 특히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그냥 절제하는 걸로 그쵸. 그렇죠. 네. 그걸로만 다 치료가 끝나는 그럼요. 거니까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을 때 뛰면은 아주 간단하게 외래에서 발견하자마자 조직 검사도 하기 전에 뛰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어졌으면 이제 입원해서 하루 이틀 정도 해서 우리가 점막하 절제술에서 이렇게 그 사시미 뜨듯이 점여내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또 네. 성의사님이 또 사시미 전문이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조직학적으로도 원래는 이렇게 한 층으로 된 세포거든요. 그래서 장방형으로 길게 세포가 예쁘게 이렇게 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종이 되면 이런 예쁜 패턴이 하나씩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뇌 주름 생기듯이 가지가 많아지고 짙어지고 획이 많아지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듯이 용종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핵이 많아지고 더 불규칙해지고 이러면 이제 암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보여주시는 저 조직학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용종을 떼서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포로 네. 좀 얇게 해서 봤을 때 저렇게 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종 일단 눈에 튀어나와 있는 건 다 용종이라 정했는데 네. 용종을 띄고 나면 반드시 네. 병리를 보내서 네. 만약에 암세포가 일부라도 있다면 이제 예. 이거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좀 진행하거나 그렇죠. 남아있는 게 있나 네.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다 정상 점막인데 아주 미세하게 달아 보이는 네. 그 융기된 병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소를 뿌리다 보면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막에 식염수를 넣어서 예. 띄어서 크게 만든 다음에 띄우는 이유는 점막을 그 근육층을 건드리지 않기 예.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네어라고 해서 전기 칼로 띄어내면 끝입니다. 야. 한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젓가락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되게 잘합니다. 그렇구나. 이사님이 참 잘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부심 있죠. 우리가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네. 그럼요. 예. 자, 그래서 고위험군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중요한 게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해서 저걸 떼어주면 예방 효과가 있다. 대장 내시경 네. 자체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이제 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계가족 중에
암이 있다. 음. 그러면 이제 뭐 자연 발생 암이라고 해서 노화되면 누구나 암은 생기는데 혹시나 직계가족 중에 50세 이전에 발병한 분이 있다면 요거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0세에 발병한 직계가족이 있다면 4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 예. 예. 또 만약에 뭐 직계가족 중에 여러 명이 있다. 예. 40세 또는 환자분이 발생한 나이보다 10년 전에 먼저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패밀리어 폴리포시스라고 해서 용종이 굉장히 많은 가족이 있거든요. 이건 예. 유전적인 건데 예. 이러면 굉장히 빠른 시기 막 10살부터 이런 대장 내시경을 해서 네. 용종을 띄워서 거기에 일부 악성 변화가 인지 보는 이런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아까 봤더니 네. 예, 5년에 한 번씩. 예, 5년이나 한 번씩 하면 되고요. 네. 한국 사람들은 좀 비교적 위암이나 대장암의 빈도가 높거든요, 유전적으로. 예.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40세부터 하자. 네. 해보셨나요, 혹시? 좀 받아봤죠.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약 먹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맞아요. 예. 요즘 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졌더라고요. 예, 용종 있으셨어요? 아니 아직까지는 깨끗하셨군요. 네, 좀 예. 얼굴은 용종 있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거예요. 증상 중에 혹시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좀 증상 중에서 네네네. 이거 말고요. 예, 예, 예. 변비가 있거나 또는 장에 염증처럼 설사가 자주 나거나 이 배변 활동이 정상적으로 바나나 형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너무 딱딱하게 나와도 문제, 예. 너무 무르게 나와도 문제, 예. 그다음에 뭐 혈변 나오거나, 혈변. 예, 그다음에 복통이 있거나, 네. 살이 빠지시거나. 와. 예. 거의 대한민국 사람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는 너무 복 받은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이거 하면 대장 내시경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네. 한국은 10만 원이잖아요. 너무 좋죠. 좋은 나라네요. 네,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꼭 해서 이것만큼은 이제 예방 효과가 진짜 좋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뭐 장기병 생존율로 우리 조기에 이런 그 점막 하층을 침범하기 이전을 우리가 조기 대장암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생존율이 너무 좋죠. 뭐 다 완전 절제해서 떼어내면 거의 100% 완치다. 네. 네. 근데 이것도 뭐 사기가 돼서 이렇게 침범하고 전이가 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장암도. 그래서 네.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편인데요. 네. 대장 용종 절제술 하고 이때 처음 우리 40세나 이런 50세 했을 때 네. 우리 이사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분은 5년 뒤에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용종이 여러 개 있었고 크게 컸다. 그럼 2, 3년으로 기간을 짧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자주 추적 관찰을 하는 대상이 되시고요. 그분들은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대장암 안 생기는 좋은 습관이 된다. 네. 자, 그래서 이분 40세 남자분이신데요. 네. 오심과 구토 증상이 예. 되게 별로 없으셨거든요. 예. 근데 복부가 팽만돼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게 이제 스템 레더 사인이라고 폐쇄되는 사인인데 대장이 막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이게 올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네. 45세, 보통 네. 사람 50세 정도라면 진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질환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용종은 국민 질환이다. 예. 다음 이제 위암입니다. 예. 또 위암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네, 많았어요. 네. 한국 사람 진짜 옛날에 뭐 원인이 뭐 김치 많이 먹어서 김치는 사실 좋지만 네. 옛날에는 아마 위생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위생도 그런 관련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네. 10명 중에 7명은 현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의 발암인자들을 갖고 있는 것과 네. 플러스 유전적인 패턴 때문에 위암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검진에 위암을 2년마다 모든 국민을 해주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40세부터는 누구나 매년 2년마다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위내시경이거든요. 약간 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송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네,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보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아름다운 건강보험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네. 저도 사실 네. 이거 위 내시경 통해서 네.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있다 해서 제균요법을 네. 받고 요소 호기 검사 네. 그거 했던 기억이 있긴 예. 있네요. 말씀하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의 강력한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을 하면 이제 몇 가지 평가해 보셔야 되는 게 궤양이 동반돼 있냐. 유궤양이나 12장 궤양이 있으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조기 위암이나 이런 위험인자가 있다. 그분들도 권고의 대상이 되세요. 또는 이 뭐 헬리코박터 EGC 조기 위암이 같이 동반돼 있거나 또는 뭐 말토마라고 해서 이 병이 유발하는 이런 림포마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제균 치료를 하셔야 되고 제균 치료를 하면 또
그런 림포마, 말트 림포마 같은 거는 치유가 되는 특이한 질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기에 진단이 되면 가능하면 재균치료 해주는 게 좋겠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보험 기준은 안 돼요. 다 이런 우리가 궤양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비로라도 뭐 하셔도 100% 본인 부담하셔도 뭐 약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일주일 먹는 거 좀 저는 재균치료 힘들어서 문제지 하면 좋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커지지 않아 깊어지지 않았을 때 발견하는 게 목표고요. 예전엔 진행성 위암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검진 국가 시책 사업으로 진행성 위암을 거의 다 박멸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엔 이거를 2년마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성 위암을 놓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소화기내과 의사도 10년 전과 10년 뒤가 지금 다른데요. 조기 진행성 위암 거의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기에 우리가 점막 아래층까지 침범하기 전이면 요렇게 잘라내면 치료가 끝나는 거고요. 점막하 절제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행이 됐다. 아래 점막 하층까지 갔으면 전체를 떼거나 부분 절개술을 하셔서 이렇게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40세 정도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25년도 국가검진 홀수년도 출생자분들이 대상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세 전후로 시행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직계가족 중에 위암 병력이 있다면 이제 유전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진단 시점보다 10년 전에 시작하거나 또는 40세, 최소한 40세에는 우리 가족 중에 위암이 있다라면 꼭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80세 남자분이신데요. 제가 이 케이스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발견했던 당시에는 암이 아니셨거든요. 조직검사에서 선종이셨는데 2년을 묵히셨어요. 너무 바쁘셔서. 조기 위암으로 발전이 됐더라고요. 다행히 점막 아래층까지는 가지 않아서 이렇게 점막을 떼어내는 걸로 치료는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사님, 이거 하나 여쭐게요. 우리 오용도님께서 작년 건강검진에서 위 점막하 종양을 진단받으셨대요. 이 치료법에 대해 좀 궁금하고. 위 점막하 종양은 점막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종양인데 이름이 종양이라고 해서 무섭지만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에요. 대부분은 크기가 너무 크지 않거나 이러면 그냥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그래서 내시경에도 이렇게 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로 크기를 재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는다면 관찰. 근데 이제 갑자기 6개월 뒤에 했는데 크기가 너무 커졌다. 그러면 이제 내시경 초음파라고 해서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린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학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가셔서 우리 점막간 종양이 있으니까 초음파 하고 싶다 그러면 내시경 초음파 하시면 근육층인지 또는 근육 아래층인지 이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기스트라고 하는 점막하 종양에서는 기스트라는 질환이 제일 위험한데 그것만 아니라면 관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보는 초음파도 보험급여가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정말 되게 좋은 나라네요. 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용도님도 하여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위축성 위염도 같이 있으셔서. 근데 사실 우리가 진통소염제는 좀 위를 좀 이렇게 어쨌든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꼭 통증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약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저렇게 위 보호제를 같이 써서 한다면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되죠. 방어인자 증강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쑥에서 만든 성분이 에업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약물은 이 엔세이드 유발 이런 궤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드셔주시면 생기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용도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냥 본인이 약국에서 진통소염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질환이 있으니 그 위장관 보호제는 웬만한 내과에서 아실 테니까 처방하실 때 같이 처방해달라. 그렇죠. 뭐 연세생명내과로 오시면 잘 도와주실 것 같긴 합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암은 딱 알려진 몇 가지 위험인자가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좋은 사진인데요. C형간염이 있다. 간암의 위험률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150배 높다. 또 B형간염이 있다. 그럼 100배 높으신 거예요. 10배가 아니라 100배. B형간염, C형간염 안 걸리려면 수혈이나 문신 이런 거 많이 안 하셔야 돼요. 또는 뭐 요즘에 우리 나라에서 많이 문제되는 마약 같은 거 할 때 막 정맥 주사하면서 걸리는 위험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손 안 대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타투가 약간 타투, 트렌디한데 맞아요. 조금 C형간염의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귀 뚫는 것도 이런 허가된 데서는 일회용 쓰시잖아요. 근데 그거 막 무허가 하시는 데서 많이 걸려오세요. 술 드시면 이거 연간 2에서 5% 정도가 간암으로 진행을 한다. 간경변이 생겼을 때. 그래서
술을 많이 안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술, 담배 자체로도 간경변 되기 이전에도 3-4배는 증가된다. 네. 또 아플라톡신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 들어봤죠. 예, 땅콩. 네. 우리가 오래된 땅콩 아깝다고 드시면 거기에 이런 곰팡이균 생길 수 있는데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간암의 주요한 위험인자다. 제가 땅콩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신선한 거 드시죠.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형간염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인데요. 네. 40세부터 또 이거를 6개월마다 무료로 해줘요. 네, 무료로. 네.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다. 네, 네. 또는 간경변으로 진단된 바가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6개월에 한 번 무료로 해주고 간암인자, 알파피토 프로테인도 네. 6개월마다 무료로 해줘요. 전반기, 후반기. 진짜 복지국가예요. 네. 예.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네. 비형간염, 시형간염 모두 다 간암의 누적 발생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비형간염 자체는 그 바이러스가 DNA에 삽입이 되면서 간암을 발병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시형간염은 염증이나 섬유화에 의해서 손상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걸리시면 사실 이런 만성간염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안 걸리셔야죠.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냥 받아서 갖고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항바이러스 드시면 또 잘 유지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걸리게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인이 있으실 텐데요.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거나 이런 사인이 있다면. 근데 저런 배 갖고 계신 분들 제 주변에 너무 많은데. 많죠. 네. 비만 같기도 한데. 네. 간별을 좀 해야겠네요. 또 간별이 그렇죠? 이렇게 단단하게 저렇게 지방이 차오르는 거 아니고 후들후들하세요. 복수면 이렇게 황 이렇게 왔다 갔다. 대부분 다 후들. 그런가요? 네. 이게 복수일 수도 있겠네. 네. 그렇구나. 네. 한번 점검 꼭 해보셔야 돼요. 음주 많이 하셔죠, 지인분들. 제 친구들은 술을 참 좋아해요. 근데 같이 목욕하러 가면 제 주변에 다 저런 배들이 있어서. 그래 한번 이렇게 밀어보시고 이렇게 많이 출렁출렁 하시면 빨리 초음파 좀. 그래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진단은 초음파와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라는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기가 낮으면 초기시면 간을 절제하면 완전하게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만 있다 그러면 고주파 치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생존율이 되게 높죠. 근데 다발성으로 이미 넘어가면 치료가 좀 어렵거나 이런 경우 많고, 또 간이 대사하는 질환이잖아요. 장기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 떨어지면서 혼수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 되게 많고, 또 전이도 꽤 잘 되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간이식이란 또 치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간이식에 굉장히 기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선도적인 성적인 나라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간이식 해주실 분이 있으면 간 자체를 이식받아서 또 이렇게 연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열 고주파 치료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코올 어블레이션이라고 술을 또 넣어서 알코올을 넣어서 태워버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TAC라고 해서 여기다가 항암제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리피오돌이라고 해서 막아주는 치료를 할 수 있는 특이한 장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직접 내가 암에다 어떤 그 항암제를 집어넣는 특수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기가 바로 이런 간암입니다. 이것도 정기 예방 중요하죠. 그래서 비형간염이 있다면, 간에 감염이 있으시면 40세 조기에 이런 스크리닝을 시작해서 내가 암이 생기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6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실제로 6개월 뒤에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비형간염은 그러니까 검진은 중요하지만 예방접종도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예방접종 중요하죠. 예방접종 그래서 3회. 태어나자마자 0, 2, 6 스케줄로 나라에서 또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인들 중에 항체가 없는 분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직업이 뭐 이렇게 간호사님이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다.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옵셔널하게 선택적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비형간염 자체가 그 예방접종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항체가 생성된 적이 없다면 저는 권장을 드려요. 한 번이라도 하는 거. 자, C형간염은 안 걸리면 좋은데 수혈 같은 거 받다가 걸리시는 경우 있고 문신, 타투 뭐 이런 거 하다가 걸리시니까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세요. 그래서 뭐 RNA 레벨 같은 거 재서 많이 올라가 있다면 리바비린 같은 거 이런 치료하시면 상바이러스 먹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세요. 자, 당뇨약 받으러 오신 분이세요. 근데 아직 소화기사의 초기 저희가 눈으로 진단한다 그랬잖아요. 이분
얼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때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문 용어로. 네, 때깔이 왠지 촉이 왔었어요. 이렇게 좀 뭐 칙칙하시고 이렇게 황달 좀 있어 보이시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 아프시냐고 했더니 비형간염 있는데 40년 동안 건강하셨대요. 한 번도 진단해 본 적이 없고 소주 매일 2병씩 드시는 분이셨어요. 자, 우선은 이제 혈액 검사 해보니까 간 수치도 올라가고 뭐 간 담도 지수도 올라가고 근데 혹시나 몰라서 이분 제가 초기였기 때문에 암지표 했더니 암지표 이렇게 올라가 749로. 네. 그러면 이제 CA1949는 그 간 담도 쪽이나 췌장암 지표거든요. 근데 알파 피토프로테인은 낮았어요. 이게 간 암 지표는. 그래서 그럼 이분 혹시 뭐 이렇게 간 담도암이나 췌장암이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초음파 해봤더니 역시나 엄청 여기 초음파한 사진이거든요. 엄청 커다란 담도암이 진단되셨던 케이스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암은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지만 초음파 검사가 중요하고 위암과 대장암은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는 거는 맞는데. 맞습니다. 예.